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 올리고 저도 운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참 힘든 하루를 보내셨죠. 참 쉽지가 않네요. 뭐 하루하루가 참 어떻게 보면 빡세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또 호락호락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들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서도 멘탈 관리 잘 해가지고 잘 버텨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모든 일들이 좀 슬슬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오늘도 장이 조금 뭐 오를 듯 말 듯 이렇게 뭐 하다가 결국은 좀 미끄러지더라고요. 결국은 하여튼 좀 안 좋았습니다.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잘 흐르지가 않네요. 흐르지가 않아. 요즘 보면은 그 반도체 경기가 이제 최근에 이제 불황에 빠지다 보니, 지난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하여튼 이렇게 반도체 업체들의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면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우리 개미들은, 이 개미들 참 힘들죠. 하여튼 우리 개미들하고, 금투업계에서 보니까 언제쯤 반도체 시장에 봄이 올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제 봄이 올 것인가.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서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관련 업계의 먹구름이 지속될 것이다. 먹구름이 지속될 거랍니다. 상반기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만 올해 하반기 관련 종목의 주가 반등을 대비해서 상반기를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는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금토업계 따르니까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29일이죠. 삼성은 전거래일 대비 2.3% 내려서 55,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9월 21일 종가와 같은 수준으로 3개월 전 주가로 돌아섰는데 지난해 1월 3일 기준 78,600원 78,600원 이거와 비교를 해보니까 한 29.64% 정도가 이제 하락했어요. 하락한 수치입니다. 하이닉스 역시 폐장일에 장중에 74,700원 74,70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이제 갈아치웠어요. 그러다 보니 지난해 1월 3일 기준 128,50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75,000원으로 떨어집니다. 75,00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같은 반도체 관련주의 하락세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 속에서도 지난해 4분기 실적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이제 풀이가 됩니다. 하여튼 앞서서 지난해 12월 20일에도 보니까 미국 그 최대 메모리 업체죠. 미국의 업계 3위인 마이크론도 1분기 매출이 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고 밝혀가지고 하여튼 썩 좋지 않았습니다. 1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냈어요. 1억 달러. 7년 만에 분기 적자로 이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은 1월 첫째 주에 지난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증권정보업체 따르니까 삼성의 지난 4분기 실적 전망치가 매출이 73조 6,200억, 영업이익은 한 7조 한 2,700억 정도로 된다고 해요. 전년 대비 매출은 약 3.8%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약 47.6% 급감할 거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버벅거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그 DS 부분에서 적자가 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하이투자증권에서도 DS 부분의 그 올해 1분기 영업 손실 전망치를 280억 정도로 보는가 봐요. 대신증권도 영업 손실을 한 690억으로 보는 것 같고 약간씩 좀 증권사보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지난해 4분기 적자 전환 가능성이 예상되는데 현재 기준 해당 분기 실적 컨센이 매출이 한 8조 9,100억 정도, 영업 손실 4,190억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 매출이 한 27.9% 정도 줄고 영업 적자로 전환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올해 상반기까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 D램하고 낸드의 가격이 하락과 그 메모리 반도체의 그 출하 감소, 그 판가 인하 등이 그 시장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요. 실제로 시장 조사 업체 그 가튼에 따르니까 올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은 기존 전망치, 이 전망치보다도 떨어지는 5,960억 달러로 보는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올해 1,33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도 한 16% 정도 역성장할 거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에서도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역사상 최악의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에서도 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까지 제품 가격 추가 하락과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올해 3분기 들어서는 디램 가격의 실적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낸들은 연내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고 해요. 다만 올해 후반부로 갈수록 반도체 업종이 주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는데 올해 하반기 주가 반등을 대비해서 상반기에 삼성전자 등의 그런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대신해서 또 하이닉스 등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다수 업체가 이제 감산을 결정해가지고 올해 후반부로 갈수록은 수급 균형은 개선될 거다. 지난해 3분기부터 디램과 낸드의 계약가가 좀 반등하고요. 주가는 이를 2개 분기 선행해서 올해 1분기부터는 회복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NHS는 그래요. 반도체는 올해 2분기 저점 찍고 3분기부터는 개선될 거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주가는 업황이 6개월가량 선행하죠. 선행함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 업체의 매수 적기는 현재다. 지금 부지런히 사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그 새 첫 거래일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상승으로 출발했죠. 근데 장중에 또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이제 순매도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다시 또 약세로 돌아서더라고요. 쭉 빠지더라고요. 코스피에서는 시가총액 상위주로 이제 자동차나 2차 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보다 10.73포인트 하락을 해서 2225.67로 거래를 마쳤어요. 코스피도 보니까 2249.9에 상승 출발했는데 오전 내내 강세를 이어갔는데 오후 들어서 반락을 하더라고요. 그 코스피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감한 겁니다.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한 2,194억 정도, 외국인들은 한 72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오늘 많이 매도했어요. 2,644억 매도를 했죠. 개장 직후 순매수에 나섰던 기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순매도로 들어섰고 점차 그 규모를 늘려갑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장 마감 직전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요.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모두 상승을 했는데 현대차, 기아가 미국 전기차 보조금 혜택 기대감 속에서 3%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강세를 이제 주도를 합니다. 2차 전지도 이제 상승폭을 키웠고 LG 엔솔 그리고 SDI도 각각 2.4%, 1.8% 정도 올랐어요. 앞서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9일에 보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과 그 관련해서 추가 지침을 공개를 합니다. 당초 정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그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대차, 기아의 주가 상승으로 그런 이어졌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코스닥은 7.78포인트죠. 하락해서 671.51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코스닥도 보니까 683.84에서 상승 출발했어요. 근데 오전 한 11시 정도 되니까 다시 또 이제 반락이죠. 반락. 거꾸로 이제 떨어지는 거야. 계속. 낙폭을 키우더라고요.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28일부터 오늘까지 3거래일째 약세로 장을 마감을 한 겁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724억 홀로 순매수했고 외국인들이 한 560억, 기관 애들이 290억을 이제 순매도를 했어요. 기관은 오후 들어서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돌아섰는데 외국인은 장 초반 순매도로 돌아선 뒤 꾸준히 그 규모를 늘려갑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서 3개 종목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만 강세입니다. LNF가 6.8%, 에코프로가 6.8%, 에코프로비엠 1.4%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파라비스,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빠졌습니다. 한 4% 정도 빠졌더라고요. 하여튼 첫날부터 이렇게 쭉 빠지니까 기분이 조금 거시기했어요. 기분이 좀 안 좋더라. 지금 보니까 또 유럽이 조금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국은 뭐 장이 아직 안 열렸고 시장이니까. 지금 보면 프랑스가 한 1.3% 정도 이제 오르고 있어요. 프랑스 좋아요. 프랑스 오르고 있고 독일도 한 0.8% 정도 현재 상승력으로 쫙 올라가면 상승의 힘 좀 있어요. 필바는 뭐 오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새벽에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환율은 좀 올랐습니다. 환율이 생각외로 1271원 정도 더 올랐네요. 오늘 보니까 1273원까지 지금 가고 있네요.
벌써 한 10원 정도 오르고 있고요. 달러 일본에는 131.11이네요. 그러니까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유가는 80.26달러로 소폭 상승을 했고, 일본에는 또 많이 올랐습니다. 973.28원, 유로화는 1360.20, 중국 위안화가 183.86원 소폭 상승을 했고요. 휘발유는 1550.17원 소폭 상승했고, 국제금값 1826.2달러, 그리고 국내는 74,756.41원. 별로 이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보니까. 근데 금값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또 갑자기 이렇게 오르버리네.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국내 금값이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3.879, 아직까지는 뭐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고, 선물은 지금 보니까 유로만 지금 작동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아직 휴장이라서 열지 않고 있고, 독일이 지금 한 0.75% 정도 좀 상승하고 있고, 프랑스가 1.45 정도 오르고 있네요. 영국은 휴장이고, 지금 유로가 한 1.34%, 이탈리아 1.4% 해가지고, 유럽은 거의 다 1% 이상으로 지금 현재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 그래서 잘 선방을 했어요. 아침에 뭐 시가가 55,500원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또 55,500원으로 왔어요. 5 트리플 왔습니다. 55,200원까지 쭉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긴 났어요. 그래서 200원 올렸습니다. 무려 200원이나 슈팅을 했다는 거야. 내일은 과연 어떠냐? 내일도 참 애매모호한 흐름인데, 내일도 55,500원에서 좀 오를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올라가지고 다시 56,000원 선까지 한번 회복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이 빠지려고 하지는 않을 거야. 이제는 좀 빠질 만큼 빠졌어. 빠져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힘도 없고, 외인들도 이제 좀 매도세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봅니다. 일단은 55,500원에서 56,000원 선으로 좀 향할 것 같고, 우선주도 오늘 보니까 시가가 57,000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다행히 뭐 58,000원 막판에 반짝 올랐는데 300원이나 51,000원까지 가가지고 약간 그 희망을 봤죠. 51,000원은 충분히 뜰 수 있겠다. 하지만 그 흐름 자체가 그리 강력한 뭐 상승을 해가지고 막 불기둥 쏟으면서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500원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인들이 또 팔면 좀 빠질 수도 있고 오르면 또 오를 수 있겠지만은 좀 흐름에 그런 변동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참고하셔서 너무 힘들어 하지는 마세요. 힘들어 하지 마시고 차례장과 같이 오래오래 하십시다. 단기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지 말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새로 접근하신 분들한테는 삼성전자 투자하지 마라. 재미없다. 당장 돈 안 된다. 그리고 또 불신도 많아. 보니까 뭐 TSMC보다 뭐 못하니 왜하니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시스템 반도체나 비메모리는 삼성전자가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TSMC하고 뭐 기술력으로 이렇게 견줄 정도면은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삼성만이 할 수 있으니까 TSMC 한번 이겨보겠다고 따라잡겠다고 저렇게 지금 총력을 기울이는 거지. 어느 기업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수십 년 동안 해온 기업하고 이제 뭐 10년 채 안 되는 기업하고는 경쟁이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삼성의 저력이 있는 겁니다. 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메모리도 그렇고 기메도 그렇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전력 투과 우리 또 한국인들이 그 저력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도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우리 경제 관료들 금융 당국에서 좀 신경을 써야지. 그게 좀 뭔가 혼연일치돼 가지고 합심을 했는데 이 정치인들이 계속 인기주의로 자기들 그냥 뭐냐 지지도 인지도만 올릴 생각으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이 기업을 키우고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신경을 쓰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다. 그냥 내뱉고 그 기업 죽든지 말든지. 너무 진짜 보면 불성실하고 무능한 것 같아 정치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기업하는 사람들도 지금 힘들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다른 나라는 뭐 세금도 면제해줘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고 난리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못 잡고 난립니다. 오죽했으면 뭐 삼성전자 미국으로 옮겨간다는 말이 하니까 본사를. 잘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더욱더 집착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멘탈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